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평균 1억씩은 시세가 빠진 것 같아요. 미쳤다. 무슨 개소리야. 부동산 하락, 영끌족, 땅통 전세. 요즘 뉴스에서 진짜 많이 보이는 단어들인데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진짜 부동산은 끝났고 다주택자는 망한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원리를 몰라서 겁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거죠. 불로소득의 욕망을 절제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켰다고요. 그리고는 기분이 좋습니다. 자기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망해버린 투기꾼들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으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2022년 부동산 하락장에서 대한민국 영끌족 다주택자 대표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일 없이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월에 강남에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차가 막 엄청 침수되고 안타깝게 소수는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실제로 강남에 가보면 어떨까요? 진짜 다 그럴까요? 차에 물 한 방울 안 묻고 아무 피해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99%죠. 뉴스는 원래 특별한 거, 자극적인 거를 내보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재밌게 잘 보니까요. 그냥 그뿐인 겁니다. 투자를 너무 과하게 해서 지금 이 시점에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하지만 대부분은 괜찮거든요. 부동산 투자 절대 하지 말 걸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시국에서 금리 상승, 거래 절벽, 부동산 끝물 이런 소리를 막 듣다 보면은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뇌에서 방어 기제가 딱 작동을 하면서 와, 진짜 다행이다. 부동산 투자 안 하기를 정말 잘했다.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지만 객관적으로 투자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확실히 더 나은 선택이거든요. 지금이 확실히 어려운 상황 맞죠? 가격은 쭉쭉 내려가고 더 심각한 건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획대로라면 원래 올해 지금 이 시점까지 6개 정도를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에 새로 도전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딱 한 개밖에 매도를 못했거든요. 올해 내내.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저도 진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뿐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안 팔리고 있는 것 중에서는 공실이라서 대출 이자가 쌩으로 매달 나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안 아깝냐고요? 아깝죠, 당연히. 그렇지만 뭐 제가 어쩔 수가 있나요? 금리는 미친 듯이 오르고 러시아는 계속 전쟁을 하고 매수 심리는 바닥인데요. 제 통제권 밖에 있는 것들은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고민해봤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신경을 안 씁니다. 고민해봤자 머리카락만 빠지겠죠. 대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입니다. 내 물건들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면서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걸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금리든 전쟁이든 매수 심리든 영원히 이럴 수는 없고 하나씩 하나씩 언젠가는 풀릴 테니까요. 뭐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2020년 3월쯤 코로나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하락이 너무 심해서 주식시장 거래 자체를 중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발동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그때가 저점이었다라는 걸 모두가 알지만 당시에 실제로 현장에서 마주하는 그 공포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때 부동산도 잠깐이었지만 금매가 진짜 많이 나오고 매수 심리가 완전히 바닥이었거든요. 코로나가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지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면서 코로나 들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 요인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요. 저는 대출이 꽤 많습니다. 아마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미쳤다라고 할 수준인데요. 당연히 매월 이자도 엄청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왜 별일이 없을까요? 매달 나갈 이자를 미리 계산해서 1년치 정도는 통장에 벌써 꽂아놨거든요. 이러한 대출 이자를 월 수입으로 충당하려고 하면은 뉴스대로 진짜 후달리고 밤잠을 못 자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출 이자는 아까운 게 아니라 고마운 거라고요. 내가 대출을 활용해서 당시에 내 순수 자금력으로는 절대 가지지 못할 수준의 물건을 미리 가지는 대신에 그에 대한 대가를 할부로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물건들도 고점 대비 평균 1억씩은 시세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왜 괜찮을까요? 훨씬 더 밑에서 샀으니까요. 사실 아까운 마음이 안 든다면 거짓말인데 그래도 여전히 수익이 났거든요. 100점을 못 받은 건 아쉬운 게 맞는데 90점도 못한 게 아니니까요. 이게 약간 뭐 정신승리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투자에서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결국 행복이라는 게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로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 투자는요, 특별한 재능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률 높은 길입니다.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무슨 개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투자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인데 투자를 모르고 그래서 안 하신다면 그게 진짜 더 위험한 일입니다. 다주택자가 망했니 이런 뉴스를 보고 잠시 기분이 좋아져도 그때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1도 변한 게 없거든요. 나보다 못한 남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인 것에 기뻐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절대 레벨을 높이고 자산을 불려서 내 자신이 온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꾸준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5년, 10년 후에 사는 집이, 타는 차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